적 분석입니다. 자, 시장 상황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나스닥 기준으로 2% 조금 넘는 하락이 나왔어요. QQQ 같은 경우도 2.3% 정도 빠지면서 자, 주요 기술주들 위주로 조정이 나오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조정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어쨌든 정배열 상황에서 나온 조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이전처럼 아직은 호들갑을 떨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주요하게 일단 51선 정도를 지켜본다면 자, 이번에 단기적인 조정이 한번 나오는 이 과정도 결국 파동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움직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스닥 기준으로는 뭐 13,500 정도를 한번 터치하고 올 수 있는 흐름이지만 뭐 조금 더 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12,200 정도까지도 빠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떠한 위기가 있을 때 이야기인 거고, 지금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한 3.5% 정도의 조정,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4% 정도의 조정 구간만 거친 뒤에 다시 회복하는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 주식이라는 거는 자, 이렇게 파동을 만들면서 올라가는, 왜냐하면 수익 실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자, 이번 하락 같은 경우도 그러한 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조정이 나오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QQQ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전고점 인근에 접근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항 라인이 잡혀 있을 수가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또 저항 라인이 가까워지면 질수록, 특히 전고점에 가까워지면 질수록 사람들의 심리적인 저항도 있고 실제로 오랫동안 보유하신 분들의 매물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의 매물 출회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높은 위치에서는 매수를 큰 비중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저번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뭐 이해를 하시겠지만 제가 주식은 더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게 뭐였어요? 자, 이러한 구간에서 사신 분들이 아니라면 자, 이러한 구간에서는 지금 큰 비중을 넣기에는 위험한 구간이다 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보유를 하기에는 아직 시장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홀딩을 해나가고, 그리고 어느 정도 파동상의 조정이 오고 저점부에서 더 담아가는 이러한 전략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지금 이 위치 자체가 큰 비중으로 들어가서 당장 수익을 보기에는 위험한 구간일 수 있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특히나 이제 SOXX 같은 경우도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전고점에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자, 조정이 나올 수 있고 큰 비중을 들어가기에는 위험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다만 이제 주요 지수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41선이나 51선을 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러한 주요 이평선이 무너지지 않는 한은 일단은 지켜보시는 흐름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께서 경계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 이게 지금 빠졌다고 해서 오 싸다 줍줍 이런 식의 대응이 아니라 일단은 주요 이평선을 지지하는지 지켜보시고 자,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지지가 나온다면 그때쯤에 다시 비중을 조금 싣는 이런 식의 대응이 훨씬 안전하고 돈을 지키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부분을 뚫고 내려가게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때도 줍줍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관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부근에서 지지 라인이 잡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소중한 돈을 투입해서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를 좀 보시면 주요 대형주들, 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이미 이전 영상에서 주요 저항 라인이라고 $300 초반에 이렇게 표시를 해놨었어요. 실제로 지금 그 인근에서 이렇게 저항이 작용을 했고, 자, 그걸로 인해서 어제 개파락이 나온 상황입니다. 자, 개파락이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 에너지가 조금 강하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자, 일단 1차적으로는 자, 요렇게 240, 50 라인 정도가 1차 저항 라인, 지지 라인이 될 수가 있고, 자, 만약에 이 부분이 깨진다고 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추세선상의 하단까지 한번 찍고 올 수가 있는 흐름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급하게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지지가 되는지를 보시고, 자, 이 구간이 싸다고 담을 것이 아니라 일단은 항상 지지 라인을 보면서 들어가는 그러한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언제나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저는 말씀을 드렸던 게 만약에 이때 매수를 했다면 자,
이때 매도를 하더라도 이미 지금 10%나 싼 가격에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예측하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주요 저항 라인이 이렇게 잡혀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을 경고를 드렸던 것이고, 실제로 이렇게 저항 라인이 작용을 하면서 이렇게 하락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일단 지지라인을 좀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주요 추세선상의 지지라인까지 터치를 할 것인지를 좀 지켜보신 뒤에, 자,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했다고 한다면 여기까지 빠지는 것 자체가 사실 뭐 30%가 넘는 하락일 수 있어서 자본금의 30%를 날린다는 거는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상 망했다고 보는 정도의 수익이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뭐 30% 잃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하지만 엄청나게 큰 수익률이에요. 1억이 7천이 되고, 그쵸? 7천이 3천이 되는 거기 때문에, 4천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 구글 주요 주식들을 보면, 자, 구글 같은 경우는 제가 지지 나오는지를 여기서 보고 지지가 나온다면 좋은 위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실제로 이평선을 깨버렸어요. 그래서 조정이 좀 더 깊게 나올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100달러까지도 한번 터치하고 올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대형주들은 조금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 MACD 상으로도 어쨌든 정배열을 만들었다가 이렇게 짧게 무너진다는 얘기는 사실은 밀고 나가는 힘이 조금 부족하다, 그리고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 그래서 계속 강조를 드렸던 게, 지금 너무 높은 위치에 있는 종목들은 조금 조정을 받을 수가 있고 오히려 출발하는 종목은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당시에 그냥 제 관심 목록에 있는 예시를 들어드렸어요.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지금 아랫부분에서 출발하는 종목은 이렇게 시장과 별개로 지수는 빠지죠. 왜냐? 워낙 시총이 큰 종목들이니까. 그런데 시총이 이 정도로 크지 않은 종목들은 좋은 위치에 있으면 올라갈 수 있다라고 강조를 드린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뭐 골드만삭스 같은 이런 것도 작은 주식들이 아니죠. 제가 일단 이전에 금융위기를 설명하면서 관종에 추가했던 종목들인데, 보시는 것처럼 하반 구간에서 지지라인이 잡혀있는 종목들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어쨌든 무조건 기술주를 외치기보단 기술주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면 그 기술주를 통해서 번 돈은 다시 또 다른 덜 오른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채권 수익률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요 주요 이평에서 지지라인이 나온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요 인근에서 어쨌든 좀 머무를 것으로 보이고, 뭐 크게 대세를 바꾸는 흐름으로 움직인다기보다는 자, 일단 요 인근에서 머무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주요한 악재가 나와서 지금 빠졌다기보다는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이 수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았고, 그러한 종목들 자체의 시총이 워낙 크다 보니까 지수 자체도 따라서 크게 움직인 측면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주요 세배 레버리지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한 번에 10%가 넘는 이러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자, 이러한 부분들은 좀 조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그렇다고 인버스를 지금 여기서 들어가겠다, 뭐 단기적으로 어제 이걸 먹었다면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앞서 말씀드렸듯이 좀 덜 오른 종목이나 출발하는 단계에 있는 종목들을 각자가 발굴을 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자, 빅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직은 이격도가 줄어들 만큼 어떤 위기가 시작되는 초입에 있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자, 일단은 시장의 불안감을 과도하게 흡수하실 필요는 없고, 자, 테슬라 같은 종목들 이런 대형주들 중심으로 어쨌든 주요 저항 라인에서 수익 출현 매물이 나왔고 저항을 맞고 조금 조정을 받는 국면이다. 자, 그리고 이번 저항 같은 경우는 일단은 51선 지지라인을 한번 1차 지지라인으로 설정을 하고, 그게 만약에 깨진다고 한다면 추세상 저점까지 한번 터치하고 올 수 있는 흐름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당장 비중을 늘리거나 물을 타지 마시고, 만약에 장기 보유를 하실 분들이라면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지지라인을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게 더 좋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된다,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